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시민권을 신청하는 합법 이민자들에게 수수료를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570달러, 현재 상태에서 570달러를 더 얹어서 하겠다,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 신청자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나 감면 혜택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걸 없애겠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권 수수료가 서면 신청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올라가게 되고, 온라인 신청은 지금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에 대해서 재심사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당한 분들이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그 수수료는 645달러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이민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이상이면은 미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영주권자들도 미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다 시민권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민권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임원 변경 사항은 연방 정부의 규칙 제정 절차에서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제한된 규정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규칙이 발표가 됐다라는 것뿐이고요. 일단 60일 동안 일반 대중한테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수렴 기간을 갖습니다. 60일 동안. USCIS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시민권 신청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방기관과 달리 이민 서비스국은 주로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따로 받는다기보다는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 수입을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올린다라는 것은 뭐 인건비 상승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요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을 좀 숫자를 좀 늘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체되어져 있는 그런 이민 서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좀 내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의도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제한된 규정에서 과거 국토안보부는 귀화 장려라는 이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충족하기 위해 시민권 관련 신청 수수료를 제한해 왔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민 혜택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귀화 혜택 신청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정부는 귀화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수수료를 낮게 해주려고 애를 썼으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이민 서비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 관리였던 더글랜드는 시민권 취득 수수료를 단독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설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불필요한 장벽을 서둘러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수수료 인상 도대체 왜 하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행정부는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기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를 만나기를 나누는 오랫동안 중단됐던 이웃 방문 조사도 지금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 신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웃 사촌들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탐방 질문을 해서 옆집 사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뭐 부부싸움은 안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같은 조치는 불법적으로 또는 사기 행위, 그러니까 신청서에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쓰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사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외국 태생의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권 박탈을 하려는 노력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목표는, 타겟이 뭐냐 하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범죄자들, 이게 타겟인 겁니다. 왜 사기치고 미국 국민이 되려고 하느냐? 너 도대체 미국 국민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미국에 이로운 일이 아니라 미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사기를 쳐서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한다는 것. 오늘 보도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요, FBI에서 범인을 하나 체포를 해왔습니다. 멀리 터키에서 잡아왔습니다. 미국 메디케어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무려 39억 달러를 헤쳐먹은 놈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39억 달러를 헤쳐먹었습니다. FBI가 멀리 해외에 나가서 잡아왔습니다. 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어디에 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 어디든 우린 쫓아가서 잡아온다. FBI 발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할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사람들 자체가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일한 오마르,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 일한 오마르라는 미네소타주의 연방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친동생과 결혼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버락 오바마 시절에, 조 바이든 시절, 죄송합니다. 조 바이든 시절에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유를 모르게 그냥 수사가 흐지부지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인 것이 들통이 나면 일한 오마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사람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들, 사기를 쳐서 미국 국민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정치인이 돼가지고 연방의회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사람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보면 5만 가지 사기 사건과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또 수사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국민들 납세자들의 세금이 다 거기에 쓰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이민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이민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내 집 앞마당 지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이민입니까?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나 좌익 언론들, 좌편향된 언론들은 이것을 반이민 정서라고 이야기하고 반이민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주장이죠.